네. 진화, 변이, 돌연변이 생기스타. 질문할 거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제 이거의 예시 이제 갑니다. 예시들을 배우는 파트입니다. 자, 이제 변이와 자연선택.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변이는 유전적 변이에요. 네. 이게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자, 첫 번째 예시, 아까 말한 핀치 부리. 여기 원래는 핀치는 한 종이었어요. 남아메리카 핀치라는 애가 있었어. 근데 얘네가 이제 과잉 생산 변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부리가 이런 애가 다양하게 태어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각각 섬에서는 각 섬에서 각각 생존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를 들어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는 어떤 애가 생존에 유리하냐? 찔리면 안 되잖아요. 네. 부리가 길고 뾰족한 핀치가 유리해요. 그러면 얘는 얘가 자연 선택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은 이런 애들이 생존 경쟁이 유리해서 자연 선택됩니다. 네. 그럼 이게 오랜 세대가 지나면 결과적으로 얘네 둘은 다른 종이 돼요. 이렇게 이제 진화가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 몇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시. 그러면 환경이 바뀌면 진화 방향이 바뀔 수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자연 선택 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 원래 정상 적혈구를 이거 한 적 있나? 네. 했죠. 그죠, 생명 쪽에서 그 염기 하나 바뀌어가지고 네. 그 아미노산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거.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정상 적혈구가 있고 남 모양 적혈구가 있는데 얘는 원래 그냥 일상생활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맞아요. 생존에 불리하죠. 네. 왜요? 그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관 막힐 수도 있고 산소 운반 잘 못하고. 네. 근데 특이하게 여기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서는 남 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빈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안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생존에 불리한데 얘네가 말라리아에 저항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역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산소 운반보다는 요 말라리아에 저항 있는 게 더 생존에 유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걔네들이 자연 선택된 거죠. 그래서 빈도가 높아진 겁니다. 여기 결론.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서는 남 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유리해서 자연 선택됐다. 그러면은 말라리아라는 거는 바이러스는? 말라리아는 사실 병원체인데, 그러니까 안 좋은 애인데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바이러스도 아니고 세균도 아닌데 뭐가 있어요. 또 말라리아라는 애가 따로 있어요. 원생 생물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 생명과학에서 배울 거야 나중에. 네. 어쨌든 그래서 자연 선택의 예시죠. 세 번째, 항생제 내성 세균. 시험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일단 항생제가 뭐예요? 그 세균. 그렇죠. 세균을 죽이는 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갑니다. 첫 번째, 여기 이제 대부분의 세균들은 항생제의 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뿌리면 죽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로 칠까요? 그 변이요. 무슨 변이요? 돌연변이. 돌연변입니다. 그러면 항생제 내성 세균도 세균하고 세균이 생식 과정을 통해서 만들죠. 조심해야 될 게 얘네는 그걸 못해요. 왜냐면 얘네는 유성 생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얘는 그냥 이분법 알아요. 이렇게. 세균은 그냥 얘가 뿅 갈라져. 그럼 똑같은 애가 두 개 나와. 네. 이런 거라서 섞이지가 않아요. 유전자가 다 똑같아요. 유전자가. 그러면은 항생제 내성 세균은 어떻게 생겨요? 돌연변이에요. 갑자기 뿅 나타나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얘는 돌연변이로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씁니다. 그럼 대부분은 다 죽어요. 항생제 내성이 없는 애들은. 네.
근데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일부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걸 항생제 계속 써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누가 생존에 유리하다? 내성세균. 내성 있는 게 유리해서 결과적으로 내성 세균이 살아남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항생제 써도 안 되죠. 네. 그래서 항생제 막 쓰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결론은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점점 증가한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로 내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문제. 첫 번째. 항생제 내성 세균은 항생제를 많이 사용해서 나타난다. 왜 X? X. 왜 X? 그 항생제 내성세균은 돌연변이로. 그렇죠. 얘는 아무 짓을 안 해도 생기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걸 이제 문제에서는 이걸 써서 생겼다라고 유도를 합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얘는 원래 처음부터 있었다. 그 다음에 이거. 그래서 원래 그 보통 감기약이 거의 항생제 성분이거든요. 그걸 이제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가 생길 시간을 줘요. 그래서 먹으려면 한 번에 계속 먹어서 그냥 팍팍팍 없애버려야 돼요. 한 번 먹었다가 이제 하루 있다가 또 먹고 하면 이제 시간이 얘네가 자랄 시간을 주는 겁니다. 돌연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예. 더 센 항생제를 투여하면은 항생제가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 얘기 좋다. 여러 가지인데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안 들어. 1번 항생제가 안 들어. 그럼 이제 다른 종류 항생제를 줘요. 그럼 이제 얘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사이에서 2번 항생제에 내성인 애들이 등장해요. 그럼 걔는 1번에 내성이면서 2번에도 내성인 거예요. 그래서 3번 써. 또 생겨. 4번 써. 이러다가 이제 모든 항생제가 안 들어요. 그런 애들을 슈퍼박테리아라 불러요.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사이드로 좀 할게요. 그거 원래 이건 나중에 등장해. 지의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나무에 보면 가끔 하얗게 낀 거 있어요. 거미줄 말고. 그 지의류라 하는데 이 친구들은 깨끗한 데 잘 살까 더러운 데 잘 살까? 더러운데. 의외로 깨끗한 데 삽니다. 특히 이제 그 공장 매연 중에 이산화황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그 이산화황이 없어야지 얘네가 잘 자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산업혁명 때 얘기예요. 영국의 산업혁명 때 그 전에는 이제 거기 나무에 지의류들이 많았어. 그러면 거기는 하얀 나방이 유리해요? 검은 나방이 유리해요? 하얀 나방. 하얀 나방이 잘 안 보이니까 얘네한테 덜 먹혀요. 그럼 얘네가 생존에 유리해서 하얀 나방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 하면서 막 공장 막 하니까 얘 지의류가 다 죽었어. 그럼 여기 까매져. 그럼 누가 유리해요? 검은색. 그쵸? 이러면 검은색 나방이 유리해집니다. 즉 환경이 바뀌면 진화 방향이 바뀝니다. 그쵸? 이런 예시도 있고. 방금 한 얘기가 그겁니다.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 방향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자연 선택됐고 이게 오랫동안 반복되면 생물종이 다양해졌다. 그쵸? 이거 눈썹 왜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아니요. 그래서 굳이 있을 필요 없잖아. 눈썹은 여기서 흐르는 땀을 막아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사냥하고 할 때 이렇게 땀이 날 수 있고 비도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시야를 막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생긴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뭐 환경에 유리한 쪽으로 간다. 자, 근데 그러면 그래 뭐 환경에 따라서 생물이 바뀐다고 합시다. 그럼 최초의 생물은 어떻게 등장했지? 그 어떤 단세포 생물이요. 이걸 설명하는 가설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름 정도 하고 내용 살짝만 알면 돼요. 남세균이랑 그 엄청 긴 세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앞단어인데. 그 최초의 광합성 생물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 말고 그냥 아예
제일 처음 생물. 제일 처음 생기죠? 그걸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1번 화학 진화설. 무기물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무기물은 어떤 게 무기물이냐면 생명체를 이루지 않는 물질들. 예를 들어 뭐 그냥 메테인, 암모니아, 뭐 산소 이런 애들은 유기물이라 안 하고 무기물이라 불러요. 근데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 무기물에서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 같은 간단한 유기물이 생깁니다. 네. 그럼 그 간단한 유기물이 이제 결국은 막 이렇게 뭉쳐서 단백질, 핵산 같은 복잡한 유기물이 되고 요게 생명체로 발전했다 라는 설입니다. 네. 이거 실제로 실험도 했어요. 원시 대기 성분 중에 수증기, 메테인, 암모니아, 수소 모아놓고 번개를 가정해서 전기를 줘요. 네. 주면 거기서 간단한 유기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실험을 따로 배울 수도 있어요. 밀러의 실험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화학 진화설. 두 번째는 심해 열수구설. 심해 엄청 깊은 바다. 네. 거기에 열수구는 열로 된 물이 나오는 구멍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비슷해. 메테인, 암모니아 이런 게 많아. 네. 그리고 온도도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유기물을 만들어서 이제 발달했다 라는 썰입니다. 네. 심해 열수구설. 마지막 우주 기원설. 외계인이 왔다 이게 아니라 우주에서 유기물이 묻은 운석이 왔다. 그럼 그 유기물에서 또 막 발달해서 만들어졌다 라는 설입니다. 됐죠? 네. 네, 밑에 푸시면 됩니다. 네, 변이, 선택, OXO, 니은 디귿 기억. 네. 이거 실험 설명 안 해주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볼게요. 자, 있습니다. 여기 스타이로폼 구랑 스티로폼, 털실 방울을 막 섞어놔요. 네. 처음에 털실을 많이 스티로폼 4개만 섞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벨크로 테이프가 뭔지 알아요? 그 갈고리처럼 생긴. 그죠? 이 찍찍이에요. 이거 네. 이걸로 한번 찍어. 자, 그럼 이제 예시가 뭐냐면, 그러니까 뭘 비유한 거냐면, 요게 항생제 내성이 없는 애들, 더 많은 게, 처음에 많은 게 내성 X 세균. 네. 얘는 찍찍이에 안 붙잖아요. 내성이 있는 세균입니다. 그럼 이제 얘네가 왜 있냐? 돌연변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벨크로 테이프가 이제 항생제 한번 딱 치는 거예요. 네. 그럼 한번 딱 찍어요. 빼. 근데 언제까지 빼냐면 둘이 합쳐서 남은 털실과 스타일로폼 구 개수가 20개가 될 때까지 제거를 합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쟁반 위에 남은 개수만큼 얘를 더 넣어줍니다. 이게 뭔 짓이에요? 그 분열한다는 거. 오! 맞아요. 이건 분열을 가정한 거예요. 세포 분열해서 자손을 증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계속해야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잘 봐요. 처음에 36개, 4개가 있었어. 네. 자, 그래서 한번 찍었더니 16개, 8개래. 아, 4개구나. 미안. 16개, 4개래. 그러면 이거 2배씩 넣어줘서 이제 32, 8 됐어요. 네. 또 찍어요. 그러면 12, 8. 2배 넣고 또 찍어. 이러면 결과적으로 얘의 비율이 더 높아져요. 네. 네. 그래서 퍼센트 따지면 이렇게 점점 높아집니다. 이런 실험이 있고, 뭐 이걸로 실험할 수도 있어요. 막 바둑알 가지고. 그러면 봐봐. 흰색 바둑알, 검은색 바둑알이에요. 누가 항생제 내성세균이에요. 검은색이요. 그렇죠. 처음에 적은 애가 항생제 내성세균을 가정한 겁니다. 항상.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검은색이 많아지겠죠. 그렇습니다. 네.